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승코퍼레이션을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름만 보면 조금 딱딱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엄청 화려하게 움직이는 반도체, AI, 로봇, 바이오 종목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화승코퍼레이션은 단순한 고무 부품 회사가 아닙니다. 자동차 부품, 산업용 고무, 특수고무, 방산 소재, 친환경 소재, 글로벌 생산망, 그리고 배당까지 연결되는 기업입니다. 특히 요즘 시장에서는 실적이 있는 저평가주, 배당이 있는 제조주, 방산이나 친환경 소재 같은 재평가 포인트가 있는 기업에 관심이 다시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승코퍼레이션을 단순히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가 왜 시장에서 다시 볼만한 기업인지, 그리고 어떤 점은 조심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회사의 뿌리부터 보겠습니다. 화승그룹은 1953년 동양고무공업에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무신으로 출발했고 이후 신발, 자동차 부품, 소재, 화학, 무역, 스포츠 패션, ODM까지 사업을 넓혀왔습니다. 현재 화승그룹은 소재, 자동차 부품, 종합무역, 화학, 스포츠 패션, ODM을 5대 핵심 사업군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화승코퍼레이션을 볼 때 단순히 자동차 부품 회사 하나로만 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화승이라는 그룹 전체가 고무와 소재를 기반으로 오랜 시간 사업을 확장해왔고, 화승코퍼레이션은 그 안에서 산업용 고무와 자동차 부품, 특수 소재 쪽을 담당하는 핵심 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화승코퍼레이션의 본업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자동차용 고무 부품입니다. 대표 제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웨더 스트립입니다. 자동차 문, 창문, 트렁크 주변에 들어가는 고무 실링 부품입니다. 이 부품은 외부 소음, 먼지, 빗물이 차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자동차를 탈 때 문을 닫으면 툭 하고 밀폐되는 느낌이 있죠. 그 밀폐감, 정숙성, 방수 기능에 웨더 스트립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고무 호스류입니다. 자동차 안에는 냉각수, 오일, 유압, 공조 관련 유체가 흐르는 다양한 호스가 들어갑니다. 이 호스들은 엔진룸, 공조 시스템, 냉각 시스템, 연료 및 유체 전달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경제보도에서도 화승코퍼레이션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고무 제품 중 타이어를 제외한 여러 소재를 직접 만들거나 공급할 수 있는 기업으로 소개됐고, 주요 제품으로 실링 제품과 고무 호스류가 언급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동차용 고무 부품이 생각보다 기술 장벽이 낮지 않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고무처럼 보이지만 실제 자동차 부품은 훨씬 까다롭습니다. 뜨거운 엔진룸 안에서도 버텨야 하고, 추운 겨울에도 갈라지면 안 되고, 오래 사용해도 탄성을 유지해야 하고, 소음과 진동을 줄여야 하고, 차체와 정확히 맞물려야 합니다. 특히 특수고무는 200도 이상의 고온 조건에서도 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화승코퍼레이션은 단순히 고무를 찍어내는 회사가 아니라 자동차 품질과 승차감, 내구성에 들어가는 소재 기술 회사에 가깝게 봐야 합니다. 그럼 실적을 보겠습니다. 화승코퍼레이션은 2025년 결산 기준으로 주당 75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습니다. 배당금 총액은 약 35억 1,789만 원이고 시가배당률은 3.4%로 공시됐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화승코퍼레이션은 시장에서 성장주처럼 높은 멀티플을 받는 종목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조업, 자동차 부품, 지주사 성격이 섞인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이 꾸준히 이익을 내고 배당까지 유지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더라도 배당 매력이 생기고, 실적이 좋아지면 저평가 해소 기대가 생기고, 방산이나 친환경 소재 같은 신사업이 붙으면 재평가 가능성도 생깁니다. 즉 화승코퍼레이션은 한방 테마주라기보다는 실적과 배당을 깔고 가면서 재평가 포인트를 기다리는 종목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화승코퍼레이션은 자동차 부품 회사이지만 단순 부품 납품 회사로만 보면 부족합니다. 이 회사의 강점 중 하나는 수직 계열화입니다. 고무 원재료, 소재, 1차 가공, 완제품 생산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면 원가 경쟁력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완성차 업체의 단가 압박을 자주 받습니다. 납품 가격은 쉽게 올리기 어렵고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마진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원재료 조달과 소재 가공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외부 원가 변동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 단순 조립 업체보다는 대응력이 생깁니다. 이게 화승코퍼레이션을 볼 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동차 부품주는 대부분 완성차 생산량에 따라 실적이 움직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잘 팔리면 부품사도 좋아지고 반대로 완성차 생산이 줄거나 단가 인하 압박이 강해지면 부품사도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수익성을 지킬 수 있는 회사와 못 지키는 회사는 차이가 납니다. 화승코퍼레이션은 그동안 원가 구조 개선과 사업 재편을 통해 이익 체력을 키워온 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성장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장 포인트는 자동차 부품 본업의 안정성입니다.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로 바뀌면 기존 내연기관 부품사들은 불안할 수 있습니다. 엔진 부품, 변속기 부품처럼 전기차에서 사라지거나 줄어드는 부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화승코퍼레이션이 만드는 실링 제품, 호스류, 방음방 순회구성 관련 부품은 전기차 시대에도 계속 필요합니다. 전기차는 엔진 소음이 줄어드는 대신 오히려 풍절음이나 노면 소음이 더 민감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차량의 정숙성, 밀폐성, 진동 차단 기술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또 전기차에는 배터리 냉각, 열 관리, 공조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무호스와 실링 기술이 계속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화승코퍼레이션은 내연기관 부품에만 묶인 회사라기보다는 전기차 시대에도 일정 부분 수요가 이어질 수 있는 부품군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은 있습니다. 전기차용 부품 매출이 실제로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고객사가 얼마나 다변화되고 있는지, 신차 플랫폼에 얼마나 들어가는지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분기보고서나 사업보고서에서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성장 포인트는 방산용 특수고무입니다. 이 부분이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핵심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화승코퍼레이션은 방위산업 등으로 사업 다각화를 진행했고 해군 잠수함의 스텔스 기능과 관련된 음향 흡수체 수리온 헬기 연료탱크 등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수리온 헬기 연료탱크를 고무로 국산화해 만들고 있다는 내용도 소개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방산 소재는 일반 자동차 부품보다 요구 조건이 훨씬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헬기 연료탱크는 충격, 진동, 연료 내성, 안전성, 경량화가 중요합니다. 잠수함 음향 흡수체는 소리와 진동을 줄여야 하는 특수 기능이 필요합니다. 화승그룹 자료에서도 화승 소재가 수리온 헬기용 보조 연료탱크 시스템 개발에 참여했고 기존의 해외 도입에 의존하던 보조 연료탱크 개발을 완료했다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이 말은 화승코퍼레이션 계열의 소재 기술이 단순 산업용 고무를 넘어 방산 국산화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요즘 한국 방산주는 글로벌 수출 증가, 유럽 재무장, 중동 동유럽 수요, K방산 브랜드 강화로 시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화승코퍼레이션을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같은 순수 방산 대장주로 보면 안 됩니다. 방산 매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회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은 때때로 순수 대장주 다음으로 방산 소재, 방산 부품, 국산화 기술을 가진 주변 기업을 찾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화승코퍼레이션은 자동차 부품 본업에 방산 소재 옵션이 붙은 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장 포인트는 TPE, 즉 열가소성 엘라스토머입니다. TPE는 고무처럼 탄성이 있으면서도 플라스틱처럼 가공이 가능한 소재입니다. 기존 고무보다 재활용성, 가공성, 친환경성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 보도에서는 화승코퍼레이션이 친환경 고무 대체 제품인 TPE를 살펴보는 내용이 소개됐고 회사가 자동차 방산 발전 시장까지 사업을 개척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습니다. TPE가 왜 중요하냐면 자동차 산업의 방향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는 점점 가벼워져야 합니다. 연비를 높이고 전기차 주행거리를 늘리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경량화가 중요합니다. 동시에 완성차 업체들은 친환경 소재, 재활용 가능 소재, 탄소 저감 소재를 더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서 TPE는 중장기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TPE가 뉴스에 나왔다고 해서 바로 실적이 폭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재 사업은 고객사 인증, 품질 검증, 양산 적용, 단가 협상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기 급등 재료라기보다는 중장기 재평가 포인트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즉 화승코퍼레이션이 앞으로 단순 고무 부품 회사에서 친환경 소재 기업으로 평가받으려면 TPE 관련 매출이 실제 숫자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조선 친환경 하이브리드 분야 협력 가능성입니다. 화승코퍼레이션은 2023년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KOMERI 경남본부 친환경 하이브리드 기술센터와 기술 협력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센터는 중대형 선박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육상 실증 기반 조성 사업과 관련된 기관으로 소개됐습니다.
이 부분도 당장 실적을 크게 바꾸는 핵심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승코퍼레이션의 소재 기술이 자동차뿐 아니라 선박, 방산, 발전,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까지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기업을 재평가할 때는 단순히 현재 매출만 보지 않습니다. 이 회사가 앞으로 어느 산업까지 확장될 수 있느냐를 봅니다. 화승코퍼레이션은 기본적으로 고무 소재 기술을 갖고 있고 그 기술이 자동차, 방산, 선박, 산업용 설비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자동차 부품주보다 더 넓은 스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리스크를 보겠습니다. 좋은 점만 보면 안 됩니다. 화승코퍼레이션은 장점도 있지만 분명한 리스크도 있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현대차 그룹 의존도입니다. 자동차 부품사들은 대체로 주요 고객사 의존도가 높습니다. 화승코퍼레이션 역시 현대차 기아 등 완성차 업체 흐름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글로벌 시장에서 잘 팔리면 부품사도 수혜를 봅니다. 하지만 완성차 생산이 둔화되거나 특정 차종 판매가 부진하거나 단가 인하 압박이 강해지면 부품사 실적은 바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리스크는 자동차 부품주 전체가 가진 구조적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화승코퍼레이션을 볼 때는 회사 자체 실적만 보면 안 되고 현대차 기아의 글로벌 판매량, 전기차 전략, 미국 인도 유럽 생산 흐름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원자재 가격입니다. 화승코퍼레이션은 고무, 합성고무, 석유화학 계열 원재료와 관련이 깊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원가 부담이 커집니다. 물론 회사가 수직 계열화를 통해 어느 정도 방어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마진 압박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사는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완성차 업체에 바로 전가하기 어렵습니다. 단가 협상은 시간이 걸리고 고객사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승코퍼레이션의 영업이익률을 볼 때는 매출 증가뿐 아니라 원가율, 판관비, 영업이익률 변화를 함께 봐야 합니다. 매출이 늘어도 이익률이 떨어지면 좋은 실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글로벌 관세와 공급망입니다. 화승코퍼레이션은 글로벌 생산망과 고객사를 가진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은 환율, 관세, 물류비, 현지 규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미국 관세 리스크, 멕시코 생산기지 이슈, 중국 공급망 재편 같은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딜사이트 보도에서도 화승코퍼레이션의 비우호적인 영업 환경과 미국 관세 리스크가 언급됐고 회사의 현금성 자산과 배당 정책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관세 리스크는 자동차 부품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멕시코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들어가는 구조라면 미국 관세 정책 변화에 따라 수익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중국 생산 비중이 높다면 미중 갈등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유럽 고객사 비중이 커지면 유럽 경기와 규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승코퍼레이션은 글로벌 기업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글로벌 변수에 노출된 기업이라는 점도 잊으면 안 됩니다. 네 번째 리스크는 지주사 할인과 낮은 시장 관심도입니다. 화승코퍼레이션은 순수 단일 사업회사라기보다는 사업형 지주사 성격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기업에 할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회사 가치, 내부 거래, 지배구조, 배당 정책, 현금 활용 방식까지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바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산 가치가 높아도 시장이 관심을 주지 않으면 저평가가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즉 화승코퍼레이션은 싸니까 무조건 오른다가 아니라 싸게 보이지만 언제 시장이 재평가할지 확인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저평가주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실적이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리스크는 배당 정책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2025년 결산 배당은 주당 75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시가 배당률 3.4%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회사가 돈을 벌고 현금도 있는데 배당을 더 늘릴 수는 없나? 저 PBR 시대인데 주주환원 정책을 더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같은 더 강한 정책은 없나? 딜사이트 보도에서도 화승코퍼레이션의 현금성 자산과 배당 수준에 대한 내용이 언급됐습니다. 요즘 시장은 예전과 다릅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단순히 실적만 보지 않습니다. 배당, 자사주, 소각, ROE 개선, 주주환원 의지를 같이 봅니다. 특히 저PBR 기업들은 정부의 밸류업 정책 흐름 속에서 주주환원 확대 여부가 주가 재평가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화승코퍼레이션도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실적이 안정적이라면 앞으로 시장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럼 주주에게 얼마나 돌려줄 것인가? 이제 투자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승코퍼레이션의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실적 기반이 있는 제조주라는 점입니다. 요즘 시장에는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종목도 많습니다. 하지만 기대감만 있는 종목은 뉴스가 식으면 빠르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화승코퍼레이션은 적어도 본업이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매출이 있고 소재 기술이 있고 글로벌 고객 기반이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자동차 부품에서 전기차 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부품군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링 호스, 방음, 방수, 열 관리 관련 부품은 전기차 시대에도 계속 필요합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방산 특수고무 스토리입니다. 방산 매출 비중이 아주 크지 않더라도 특수고무 기술이 방산 국산화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은 시장에서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투자 포인트는 TPE 친환경 소재입니다. 친환경, 재활용, 경량화 흐름과 연결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소재 기업으로의 재평가 가능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투자 포인트는 배당과 저평가 매력입니다. 주당 75원 배당과 3%대 시가 배당률은 안정적인 제조주로서 매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첫째, 분기 실적입니다. 매출이 유지되는지, 영업이익률이 유지되는지, 원가율이 안정적인지 봐야 합니다. 둘째, 현대차 기아 글로벌 판매 흐름입니다. 화승코퍼레이션은 자동차 부품 회사이기 때문에 완성차 생산량과 판매량이 중요합니다. 셋째, 방산 관련 매출이 실제로 커지는지 봐야 합니다. 뉴스에 방산이 언급되는 것과 실적에 반영되는 것은 다릅니다. 실제 매출, 수주, 공급 계약, 양산 여부가 중요합니다. 넷째, TPE와 친환경 소재 매출입니다. TPE가 단순 개발 단계인지, 고객사 인증을 받았는지, 양산 적용이 확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주주환원 정책입니다. 배당이 유지되는지, 배당이 확대되는지,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가능성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여섯째, 관세와 환율입니다. 미국 관세 리스크, 글로벌 공급망 변화, 환율 변동은 자동차 부품사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시나리오별로 보겠습니다. 긍정적 시나리오입니다. 현대차 기아 판매가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화승코퍼레이션의 자동차 부품 매출도 유지됩니다.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고 수직 계열화 효과로 영업이익률이 방어됩니다. 여기에 방산용 특수고무나 TPE 관련 매출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리고 회사가 배당을 유지하거나 확대합니다. 이 경우 시장은 화승코퍼레이션을 단순 자동차 부품주가 아니라 자동차 방산 친환경 소재를 함께 가진 저평가 제조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주가 재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완성차 생산이 둔화되고 고객사 단가 압박이 심해지고 원자재 가격이 오릅니다. 미국 관세나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비용이 증가합니다. 방산과 TPE는 뉴스만 있고 실제 매출 기여가 미미합니다. 배당도 유지 수준에 머물고 주주환원 확대 의지가 약하게 보입니다. 이 경우 하승코퍼레이션은 계속 저평가 상태에 머물 수 있습니다. 즉, 이 종목의 핵심은 숨겨진 가치가 있느냐가 아니라 그 가치가 실제 숫자로 증명되느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결론입니다. 화승코퍼레이션은 겉으로 보면 평범한 자동차 고무 부품 회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자동차 실링과 호스류를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본업, 고무와 소재 기술을 바탕으로 한 수직 계열화, 방산용 특수고무라는 재평가 포인트, 친환경 TPE 소재라는 중장기 성장 가능성, 그리고 주당 75원 배당이라는 주주환원 요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은 무작정 테마만 보고 접근할 종목은 아닙니다. 현대차그룹 의존도, 원자재 가격, 관세 리스크, 지주사 할인, 배당 확대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화승코퍼레이션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성장주는 아니지만 실적과 배당을 기반으로 자동차 방산 친환경 소재 재평가를 기다리는 저평가 제조주. 앞으로 이 종목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화승코퍼레이션이 단순한 고무 부품사를 넘어 자동차 방산 친환경 소재를 아우르는 특수소재 기업으로 시장에서 재평가받을 수 있느냐? 그 답은 앞으로 나올 분기 실적, 방산과 TPE 매출 확대, 그리고 주주환원 정책에서 확인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영상은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항상 본인에게 있으며
공시와 재무제표, 시장 상황을 반드시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